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섬뜩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제 오후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화천대교가 있거든요. 네.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뭔데요?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사람 다리로 보이는 물체가 북한강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머나? 이런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사람의 한쪽 다리의 일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머나 너무나 지금 끔찍하고 잔혹해서 입 밖에 내기가 너무 시청자분께 송구한데 전혜연 평론가님, 다리 한쪽만 발견됐다는 건 세상에 죄송해요. 나머지 한쪽도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7개를 발견했는데요. 어머나. 전날 2일에는 이제 다리 한쪽이 발견됐고 그 다음 날인 3일 날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 비닐봉지 안에 사람의 몸통, 팔, 다리 등 어머나. 신체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전날 신체가 발견됐던 곳에서 한 600m 떨어진 곳이고요. 화천읍 북한강의 붕어섬 선착상 인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현재 경찰이 이 피해자를 30대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첫째 날, 둘째 날을 거쳐서 바로 이제 3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채취견이 투입이 됐습니다. 왜? 냄새를 맡는 특수련된 예. 개 등을 투입해서 또 나머지 일부를 다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누가 대체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세상에.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아하. 경찰이요, 3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주변 인물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인관계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저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화천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수사에 들어가서요, 어제 오후 7시경 서울의 강남 한 지하도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 오후에 경찰에서 출석한 모습이 있는데 먼저 보고 가시죠. 네네.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지하도, 서울 강남의 한 지하도에서 긴급 체포했던 얘기는 아마 저 몹쓸 인간의 신원을 파악하고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끝에 아마 이 검거를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네. 대체 저 몹쓸 인간, 이 피해 여성과 어떤 사이길래 살인이라는 끔찍한 짓 한 것도 모자라서 저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경찰은 어제 오후 7시 2분쯤에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남성을 체포를 했고요. 네. 경찰이 현장 수사와 폐쇄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요, 곧바로 범행을 시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군인입니다. 뭐라고? 현직 군인이에요. 현직 군인요? 네, 현직 군인이에요. 3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령 진급 예정자라고 합니다. 장교잖아요. 장교죠. 그러니까 소령인데 아마 중령 진급이 예정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허.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그럼 있습니다. 군인일 수도 있고 군무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까지는 군무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30대 여성이고요. 전 군무원인데 네.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만둔 상태라고 아. 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군무원으로 근무할 때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아는 사이였고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물론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알려졌다예요. 왜냐하면 친했다는 것도 사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쾌할 수도 있고 경악스러울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같은 근무지 군인과 현역 군인 장교와 군무관으로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냈을 정도면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에 군부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재구성,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 여성의 시신에 옷을 덮어 방치한 후에 당일 저녁 9시경에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합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 일대를 찾아서 사체를 유기은닉하게 되는데 이 봉투가 떠오르지 않게 시신과 돌덩이를 함께 넣어 어머나. 유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또 범행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근 신고 등 근무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 두 사람 모두 강원도 지역 거주민은 아닙니다. 이 남성이 왜 하필 화천에서 시신을 유기했을까? 통상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장소를 고르기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약 10여 년 전에 화천 일대 군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이 일대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을 하던 중에 격분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나 갈등 요소, 사전에 범행 시도 정황 등은 전반적인 조사를 시도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사건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물론 이런 엽기적 범행을 한 건 진짜 천인 공노할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만큼도 용서돼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그 범행 동기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한때 친했던 사이라고는 하지만 차 안에서 말다툼, 고작 말다툼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거기에다가 이런 정말 그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홧김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 사체를 손괴해서 유기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례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이 굉장히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하는 얘기 말고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범행 동기, 경위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람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를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런 몹쓸 인간이네. 그 부분이 이제 다툼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사체 손괴나 사체 은닉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가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인간은? 이 사건 자체가 중대범죄에 따른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게 인간 사람 저게?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뭐 범행 자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고 너무나 잔혹하고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추가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를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평소 사이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찰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수사하겠지만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홧김에 살해했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엽기적 방법으로 훼손한다. 그리고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 시신이 담긴 비닐을 돌덩이에 묶어서 떠오르지 않게 했다. 그렇다면 이 인간 분명히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혹시 피해자와 금전적 거래는 없었는지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 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